네, 오늘이 8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슬럼프인 것 같아요. 방송 준비를 방금 전에까지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제가 엄두가 나질 않네요. 여러 가지 증권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금 세계 증권 시장도 그렇고 언뜻 보면 너무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분석하는 거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자꾸 나와요. 사람들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끝이 났다. 또 그리고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감을 잃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안 좋은 쪽으로만 결론이 나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18일자 기사네요.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선진국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진입을 하면서 지금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양책이 나오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달러를 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시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YCC 정책을 좀 수정을 했죠. 그래서 1%대까지는 일본 국채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죠. 그러니까 YCC 정책에 의해서 이제 미국 국채를 조금 덜 사는 정책으로 나갈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국채를 많이 사주는 일본은 좀 덜 사주겠다고 그러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돈을 푸는 상황인데 위안화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달러도 지금 같이 푸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같이 푼다는 것은 채권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조금 방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당연히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달러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달러를 사주는 일본에서는 좀 덜 사겠다 하고 중국에서는 채권을 팔고 있어요. 좀 불편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 인상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은 환율이 상승한다가 아니고 환율의 변동폭이거든요. 아니, 한 나라의 화폐가 1200원이었, 1100원이었다가 1300원대가 되고 1400원대가 되기도 했죠. 또 1400원대였다가 다시 1200원대가 되고, 우리나라 같이 안전한 나라의 화폐가 변동성이 엄청 심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 전번에 이런 변동성은 환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벌써 2포인트 차이가 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또 동결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근데 미국은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달러를 풀고 있고, 일본은 더 이상 미국 채권을 많이 사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아무리 봐도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호재는 나올 거 다 나왔죠. 중국이 다 개방했고요. 리오프닝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증권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도 이미 종식이 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잡히고 있다고 그러죠. 나올 수 있는 모든 호재는 지금 다 나왔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근데 이게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시장은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감을 잃은 거죠. 문제가 자꾸 내 마음속으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목 얘기를 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렇다고 박순혁 배터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2차전지 더 많이 오른다, 잠깐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사라, 이렇게 지금 나와서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제가 틀리다고 막을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힘이 있잖아요. 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3%라는 최근에 가장 핫한 증권방송에서도 뭐 상장을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제 생각과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방송이 또 상장까지 한다고 그래요. 점점 힘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쪼그라들어서 내 생각이 틀리나 보다, 증권시장이 좋아질 수 있나 보다. 근데 나는 자꾸 종목 얘기하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방송하고요, 어차피 제가 또 이사도 좀 해야 돼요. 이사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조금
충전할 수 있는, 뭐 좋게 말하면 재충전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방송들이 많이 있고, 박순혁이 같은 사람 말이 맞을 수 있겠죠. 사실은 2차전지가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의 일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나보다 센 놈이 있으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2차전지 쪽에서 계속 좀 최근에 너무 고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CATL은 아직 여력이 있어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제가 이 말씀 이전번에도 드렸죠.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전기차 시장이 레드오션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니, 영업이익률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 오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틀렸겠죠, 당연히. 저는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재충전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재충전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쉬고요. 이사를 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